이번 시간에는 금년 4월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 이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명리적으로 한번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회적으로는 자 어떤 결과를 예측할 때 특히 선거 결과를 예측할 때 여론조사를 동원해서 예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명리학적으로는 어떤 그런 여론조사를 해서 어떤 통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주팔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월 달에 지금 불과 한 50여 일, 지금 2월 중순이니까 한 50여 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 상태인데 이 국회의원 총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든 출마하는 어떤 당들의 그 출마자들의 사주를 다 분석해 가서 비교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출마자, 모든 국회의원 몇백 명에 되는 사주를 알 수도 어렵고 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거를 사주를 분석한다는 것도 또 어렵고 그 다음에는 이 거대 당, 큰 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 공천을 받았다는 자체가 이미 운수가 굉장히 길한 상황에 접해 있기 때문에 당락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각 당, 그러니까 큰 당에서 그 진영의 대표자, 그 당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개인들의 사주를 분석 비교함으로써 누가 이길 것이다, 질 것이다, 어느 쪽이 이길 것이다, 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있는 그 갑진년 4월에 일어나는 그 총선 예측을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사주를 분석해 봄으로써 이 결과를 가지고 4월달 총선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4월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둘 다 굉장히 많은 이 두 분에게 장차 나머지 시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죠. 이재명 대표 같으면은 뭐 거의 정계 은퇴해야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4월 총선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금의 국민의힘이 많은 표차로 만약에 지게 된다면은 앞으로의 국정 운영이나 하는 행보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지게 되면은 정계 은퇴해야 되죠. 또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긴다 그러면은 명실상부한 어떤 다음 대선에 어떤 다음 대통령으로 예약이 거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또 윤석열 대통령 같으면은 거의 식물 대통령과 비슷한 그런 상황에 만약에 선거에 진다면은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4월 총선의 결과가 이 각자의 앞으로 향후 인생 행로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의 갑진년 운세를 또 4월 달 운세를 살펴봄으로써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갑진년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지금이 이제 현재가 2월 중순이에요. 2월 중순이 되니까 입춘을 지냈단 말이에요. 입춘이 2월 4일이 입춘이었으니까 입춘을 지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해가 바뀌는 것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해가 바뀌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1월 1일부터 갑진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명리에서는 입춘을 기준으로 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 오늘이 뭐 2월 중순이니까 이게 이제 뭐 불과 입춘 지난 지 한 뭐 10일도 채 안 됐죠. 한 뭐 그쯤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직 많이 지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입춘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명실상부한 갑진년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2월 중순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지금 진정한 갑진년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갑진년을 볼 것 같으면은
갑진년이라는 것은 위에 이 갑목이 그 색깔로 푸른색이고 진토는 용해 동물로 용이죠. 그래서 청룡의 해, 뭐 푸른 용의 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지지에 있는 진토의 영향으로 해서 진토가 일반 사주에서도 지지에 진토가 많은 사람들은 좀 변덕스러운 그런 면을 보이거든요. 그 용의 물상 자체가 용이라는 것이 성질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됐다고도 바늘처럼 작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신출귀물하게 변덕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 일반적인 사람들 사주에서도 이렇게 일지에 이렇게 진토, 질지나 월지 이런 데 진토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변덕스러운 면을 많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갑진년이라는 것은 지난 한 100년 동안의 갑진년이 언제 갑진년이었냐면 1904년이 갑진년이었고요. 또 1964년이 갑진년이고 그 다음에 금년 2024년이 갑진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갑진년 1904년이 러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또 우리 한반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운명적인 어떤 사건이죠. 그런 러일 전쟁이 1904년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초래했고 국제 질서에서 변화를 초래했죠. 그 다음에 1964년 또 갑진년인데 이해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한일 수교 반대 시위가 있어가지고 그해 6월 4일인가 이때 서울에 그 비상계엄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인데 이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2024년도 그에 버금가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갑진년에 이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사주를 지금부터 한번 분석을 해서 갑진년에 이 두 사람의 각각의 운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사주를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이제 이 자월 경금에 천간에 비견과 편인과 병화 칠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걸 우리가 보통 금수상관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금수상관격이고 격국으로는 기식취살격을 이루고 있죠. 기식취살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상관대살이죠. 상관대살격이라고 해도 되고 기식취살격을 이루고 있는 아주 귀격의 사주다. 더 이상 뭐 흠잡을 데 없는 부귀한 격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월 을목에서 계수 편인이 투관해서 비겁제와 이 을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인수격인데 편인격이죠. 편인이 용신이 되는데, 인수용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수용겁격이다. 인수용겁격이니까, 이 원사주만으로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사주를 볼 것 같으면은, 완전히 이 사주는 파격 사주입니다. 파격이 돼서 빈천한 사주가 되죠. 빈천해서 뭐 이 구조에서 대운에서 어떤 것이 와서 이 사주를 돕지 않는 날은 이 사주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아주 가난하고 비참한 어떤 그러한 사주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 연재 이런 구조라면은 천간에 있는 이 을목이나 갑목이 이 편인 개수 용신을 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하는 일이 다 남 좋은 일하고 뭐 학업도 지지부진하고 형편없는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원사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대운에서 이것을 보강하는 운이 들어오지 않으면 일사불성이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주라는 것이죠. 그런 빈천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주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아주 귀족의 그러니까 금수저의 사주다. 뭐 이렇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주는 뭐 흙수저다 이런 말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흙수저가 아니고 그냥 무수저입니다. 무수저. 수저 자체가 없어요. 이런 구조는 그러니까 흙수저도 안 되는 손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 금수저는 금숟가락으로 밥을 먹지만 여기에는 무수저, 흙수저에도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흙수저조차도 안 되고 무수저 그러니까 수저가 없는 상태 그런 정도로 비참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금수저에 해당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우리가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에 비교를 한다면 아마 브라만 계급, 그러니까 귀족 계급이죠. 브라만 계급에 속한다면 이것은 수드라,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이죠. 불가촉 천민에 해당되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주는. 그래서 원사주상으로만 비교하면은 뭐 비교할 필요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 사주가 매우 부귀하고 훨씬 또 좋은 사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 대표 사주는 아주 빈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주가 돼서 이 사주는 원사주 자체가 이대로만 있으면은 파격입니다. 파격. 그래서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사주고 이거는 극귀한 격국이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사진은 극귀한, 그러니까 더 이상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좋은 구조를 이루고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구조의 사주는 둘 다 이것도 자월 경금, 그러니까 12월, 그러니까 한겨울에 자월에 태어나는 경금이고 여기도 자월에 태어나는 을목입니다. 그래서 둘 다 화기운, 그러니까 불기운이죠. 그러니까 병이나 정의 기운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거를 봐야만이 발복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글자가 되겠죠. 병정. 그러니까 화기를 못 보면은 이 사주도 그렇고 이 사주도 그렇고 화기를 못 보거나 화기가 잘못되거나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서 굉장히 좋은 화기를 매우 반긴다. 두 사주가 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사주가 다 목기운. 그러니까 가불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특히 가불목이 오면은 뭐 가불목이 한두 개가 왔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가불목이 연거푸서 오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주는. 그런데 요 사주도 요 자체만으로는 가불목이 오면은 아주 불리하지요. 그런데 대운에 따라서 대운에서 만약에 병이나 정이라는 것이 와 있다면은 가불목이 오는 것이 매우 유리하게 거꾸로 좋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주가 원래의 사주 자체는 이 목기, 그러니까 가불목이라는 목기를 꺼립니다. 그러나 요 사주 윤석열 대통령 사주는 경금이 있기 때문에 목이 간목이나 을목이 한 개 정도 왔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 정도의 목기, 그러니까 간목이나 을목을 만났을 때는 오히려 발복할 수 있는 더 좋은 운이 될 수가 있고, 이 사주는 이제 이 사주도 원래 이 사주 자체는 간목이든 을목이든 놓으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주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가 만약에 운에서, 그러니까 대운에서 만약에 화기, 병이나 정이란 화기를 만나고 있는 상태라면은, 이미 만나고 있다면은 그 후에 오는 간목이나 을목은 매우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원래 본 타고난 사주는 두 분 사주가 다 목기운, 화기는 반기고 목기는 꺼리는 구조이지만, 화기는 반기죠. 반기고 목기는 꺼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두 분 사주가 다 동일해요. 다 동금과 동목의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기 같은 경우에는 대운에 따라서, 이렇게 오는 대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에서 한번 본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금수상관격의 상관대살격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월경금에 병화와 무토와 비견을 보고 있어서 상관대살 또는 기식취살격을 이루고 있는 아주 귀격사주가 되는데, 현재 어디에 있느냐? 갑오대운에 있다는 것이죠. 갑오대운 갑진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오대운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갑오대운까지는 갑목이 이렇게 와도 경금이 이렇게 있어서 경금이 목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무토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경금이 갑목을 극함으로써 무토를 보호해서 갑오대운까지는 아주 문제가 없고 아주 발복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나 갑진년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갑오대운에 갑진년이 되면 갑목이 또 왔어요. 운에서 두 번째 또 갑목이 왔을 때는 이 경금은 하나고 이 갑목은 두 개니까 1대2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과부적이 되죠. 그래서 이 경금이 갑목을 다 제거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무토가 손상이 되는 것이죠. 그럼 무토가 손상되면은 이 자월 경금의 금수 상관 대살격인 상관 대살을 하고 있는데 일간이 매우 약해요. 이런 그런 상태에서 상관 대살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이 가보대원에 있는 오화가 와서 오수를 합해서 또 병화가 여기 화가 한 번 더 동해서 강력한 화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약한 일간 입장에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그 제극인 현상, 제극인 현상이 이 사주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가보대운 갑진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패가 난다, 크게 패하는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 원사주도 좋고 대운도 좋은데 이 세운에 의해서 이 사주가 갑진년은 매우 흉한 해다. 흉한 해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극인 현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월을목이 원사주는 완전한 파격을 해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인데 대운이 촌년을 빼고는 계속 대운이 괜찮게 들어왔어요. 좋게 들어왔죠.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사주가 가장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정사된 화기운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목인데 겨울나무가 불을 만나게 되는 것이니까 매우 좋은 운을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주가 대운에서 만약에 화기를 보고 있는 구조라면은 그 후에 오는 세운에서 목기를 만났을 때는 더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겨울 나무가 이제 불을 봐가지고 이렇게 활활 타고 있는데 목이 오면 더 잘 타는 장작 더미에서 캠프파이어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또 나무를 더 얹으니까 불길이 더욱 치솟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굉장히 좋게 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정사대운 갑진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사대운 자체가 이제 조후를 충족해서 매우 좋게 돼 있는데 갑진년은 또 갑목이 오면은 여기에 이제 불에다가 목생화해서 불을 더 부추길 수 있죠. 거기다가 대운에서 온 사화가 일지의 유금, 시지의 유금과 사유 합해서 금국이 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인수격이 인용 식재격으로 바뀌면서 대발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구조라면은 이재명 대표는 갑진년이 매우 길하고 대길한 해죠. 대길한 해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갑진년이 대흉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대길하고 대융한 것이 뭐 어느 정도의 4월 총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150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150석을 넘긴다면 대길하다고 할 수가 있죠. 또 150석을 못 넘겼을 때도 대융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그 정도를 가지고는 이제 물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50석을 넘긴다면은 대길했다 이렇게 뭐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는 크게 승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이미 야당이 한 180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뭐 거부권 행사라든가 또는 뭐 시행령으로서 뭐를 다 해버린다든가 또 사법기관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거라든가 뭐 또 주류 언론들의 또 엄청난 지원 사격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야당 180석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진정하게 대승을 하고 대익기를 하게 되려면은 아마 200석을 거의 넘겨야만이 대길하다 또는 대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뭐 150석 언저리에서 과반을 조금 넘기는 그런 수준이라면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서는 승리한 게 맞죠. 절반을 넘겼으니까. 그러나 현재의 어떤 갑진년이 제가 변화가 많은 해라 그러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변화, 그런 변화를 일으킬 만한 동력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가 200석 언저리까지 육박을 해서 승리를 한다면 대승한 게 맞고요. 뭐 150석 조금 넘긴 어떤 과반을 그냥 넘긴 그런 수준이라면은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는 선거에서 이긴 게 맞긴 하지만은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해는 아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한 150석을 조금 넘긴 뭐 160석이나 이렇게 민주당이 확보를 했는 경우라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패한 것은 아니죠. 조금 어렵지만 지금보다 오히려
오히려 현재 야당 180석인 경우보다도 더 힘을 받을 수가 있고 더 그러니까 유리한 입장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160석, 150석 이 언저리에서 절반을 조금 넘긴 구조로서 야당이 이긴 것은 개인으로서의 이재명은 승리한 것이지만 크게 많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이 180석에서도 야당이 거의 무력화되어 있는 상태죠. 거부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또는 사법기관을 동원한 압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야당이 그 힘을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갑진년이 대변동의 해 그러니까 1904년에 러일 전쟁이라든가 뭐 그 1964년에 있었던 한일 수교 반대 시위로 계엄령이 내린다든가 하는 그런 정도의 큰 변화가 오려면은 적어도 200석 언저리까지 육박할 정도로 야당이 의석을 확보해야만이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초래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은 갑진년 운이 매우 불리하고 흉한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왜냐 갑오되온 갑진년은 좋지 않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원사주는 형편없는 어떤 불가촉 천민에 가까운 그런 볼품없는 사주지만 대운이 정사되어 온 갑진년에 옴으로써 매우 길한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해 대길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 현재 선거 4월 총선을 지금 오늘 예측하는 두 사람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를 분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여기 지금 여기 좀 긴 한문을 제가 인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 한문은 뭐냐 하면은 진나라의 재상이었던 그 이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진나라에서 이사라는 진시황이 등용했던 이사라는 승상이죠. 그러니까 고위 관료였는데 이 이사라는 사람이 이제 뭐 군년제라든가 또는 도량령을 통일했다든가 문자를 통일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했고 또 나쁜 일로 분서갱유라든가 이런 거를 했죠. 그런 것들도 했고 자기 친구인 그 한비자를 죽였다든가 뭐 이런 나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사라는 사람이 원래는 초나라 사람이었어요. 진나라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진나라에서 진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다 쫓아내야 된다. 뭐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생겼을 때 이 사람은 초나라 사람이니까 그때 이제 진시황한테 올렸는 그 간축객서라는 글을 올렸어요. 상소문이죠. 진나라 사람이 아닌 놈은 다 쫓아내야 된다 하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편 겁니다. 진나라 사람이 아닌 데서도 아니지만 진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그것이 진나라 사람 아닌 사람을 잘 등용해서 활용하면 진나라에 매우 진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는 간축객서라는 것을 진시황이 올린 간축객서 내용 중에 일부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어, 태산 불양토양 고 능성 기대하고 하해 불택세류에서 고 능취 기심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큰 산은 작은 흙덩이를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큰 산에 그 위대함을 갖출 수 있었고 큰 강이나 바다가 작은 샘물 같은 작은 물들을 그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깊고 넓은 바다가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능취 기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이제 진시황이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그 진나라 사람이 아니면 다 나가 하여튼 그거를 거두어 드리죠. 그래서 거기서 이사가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를 할 때 이것이 하나의 큰 지침이 될 수 있는데 선거를 할 때는 조금 생각들이 다르고 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세력을 함께 아우러서 그렇게 해야만이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갑진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면은 그 첫 번째가 이제 이준석이 내쫓았죠.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 뭐 나경원을 내쫓았고 그 다음에 안철수도 거의 내쫓았죠. 또 김기현 또 내쫓았고
지금 한동훈도 거의 반쯤 내쫓은 상태죠. 그리고 또 그 윤핵관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윤핵관도 지금 거의 다 내쫓임을 당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서 작은 흙덩이가 아니라 눈에 거슬리면 다 잘라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규모가 작아지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런 태산 불량토양 고능선 기대한다든가 하해 불택 세류에 고능취 심한다는 이 원칙에 맞지가 않습니다. 선거에서는 이렇게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해서 사람을 통합하고 모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거슬리면 다 한 명 한 명 다 쳐내고 내쫓고 병신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선거에서는 적어도 선거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을 자꾸 가고 있다. 그러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것도 갑오대운 갑진년의 운세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기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최근에 뭐 이현주 씨 같은 경우는 과거에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갔다가 이제 또 다시 민주당에 올려간데 이런 분들을 이제 받아들인다든가 또는 비례연합당을 만든다든가 비례연합 당이라고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거를 만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작은 흙덩이 그러니까 또는 세류, 그 작은 물줄 이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다 아우르는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짐도 정사되어 온 갑진년에서 이 운세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매우 좋은 어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 선거뿐만 아니라 뭐 전쟁도 마찬가지고 어떤 큰 일을 앞두고 할 때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을 아우르고 한 줄기로 만들어서 크게 덩치를 키워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한 원칙에서 태산 불양토양하고 고능성기대하고 하택 불택세류해서 고로 능치기 심한다는 큰 살은 작은 흙덩이를 사용하지 않아서 거대함을 이룰 수 있고 하해는 그러니까 큰 강과 바다는 가는 물주기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품을 이룰 수 있었죠. 이 원칙에 맞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에 잘 부합해서 이 정치를 끌어가는 모양을 보이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이 현상에 더 부합하기 때문에 선거에 상당한 규모로 승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원칙과 반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패배할 흉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사람을 이제 다르게 비교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귀족 출신이니까 거의 귀족에 가깝죠. 현대판 귀족. 그러니까 항우 예, 초한지에 나오는 항우에 비교된다면 종종 이재명 대표를 유방에다가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우는 어떤 군사력이라든가 무력에서는 매우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정치력에서는 매우 약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군사력이나 무력에서는 매우 약했지만은 정치력에서는 이는 지금 작은 흙덩이를 사용하지 않고 작은 물줄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런 건 다 정치력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면에서는 정치력인 면에서는 이재명이 훨씬 우수하고 무력이나 군사력 그런 힘으로서 다툴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항우에 비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유방에 비유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항우가 굉장히 호방하고 여러 가지 힘도 있었고 그랬지만 역발상 기계에서의 힘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력이 강했던 유방에게 패했죠. 항우는 유방에게 패했는데 정치력이 약한 그런 상태라서 4월 총선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4월 총선을 예측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사주를 비교함으로써 4월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160석 정도 야당이 한 160석 정도의 의석을 확보하는 그런 수준으로 한다면은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승리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현 상황 그러니까 현 상황에 대한 변화가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갈 수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승리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갑진년이 갑진년다운, 아까 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갑진년이 1904년도 있었고 1964년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해에 걸치는 정도의 큰 변화가 올 정도가 되려면은 160석 정도 또는 지금과 같은 180석 정도를 야당이 확보했는 것으로는 어림도 없고, 거의 200석에 육박하는 200석에 육박하는 정도의 승리를 했을 때 갑진년이 갑진년다운 큰 변화를 초래하는 하나의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4월달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4월 총선은 갑오대온 갑진년을 맞이해서 대흉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고, 이재명 대표는 원사주는 형편없는 불가촉 천민에 가깝지만은 정사대온 갑진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대길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구조에 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사주를 비교함으로써 4월 총선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